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네트워크 해외 직접 투자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유치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제 투자 사례는 복합적인 이유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양한 해외 직접 투자 이론 중 어느 하나에 대입을 시켜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조지아주가 이 투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여러 인센티브와 행정적인 지원은 투자 기업의 외국 비용을 크게 감소시켜서 투자 유인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이 투자 이유에 따라 독점적 우위 이론, 내부화 이론, 절충 이론, 국제화 단계 해외 직접 투자 이론, 네트워크 해외 직접 투자 이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외 직접 투자가 결정됩니다. 12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미국 조지아주에 투자를 했는데 왜 한국 기업들은 투자처로 조지아를 선호할까요? 미국 조지아주 한국사무소의 피터 언더우드 소장은 조지아주의 잇따른 대형 투자 유치 비결에 관해 친기업 환경 그리고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2년 5월 현대기아차의 첫 미국 전기차 공장 입지를 조지아주로 낙점하고 총 55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유치로 총 8,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이 2019년부터 약 3조 원을 투자하여 2개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코카콜라와 델타항공 본사가 있는 조지아주는 특히 한국 기업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1999년 SKC가 필름 공장을 준공했고 2009년 기아, 2016년 드모타이어, 2019년 한화 QCL이 잇따라 공장을 세우면서 협력사들까지 약 12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한국이 최대 투자국입니다. 한국과 조지아의 각별한 인연에는 34년째 한국과 조지아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조지아주 한국사무소의 피터 언더우드 소장이 있습니다. 그는 연세대를 설립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가문의 4세로 4대째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조지아주가 최근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대형 투자를 연이어 유치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기업적인 환경입니다. 먼저 조지아주는 30년 이상 법인세를 6%로 동결해 오다 2019년에는 5.75%로 더 인하했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다른 주나 수출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세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도인 아틀랜타는 과거 지명이 터미널이었을 정도로 물류의 요지입니다. 아틀랜타 공항은 전 세계에서 1일 이용객 수가 가장 많고 미국 전역을 어디든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 항구는 파나마를 거쳐오는 선박들이 미 동남부 지역 중 가장 첫 번째로 정박하는 곳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 곳이 바로 서베나시 근처인 브라이언 카운티입니다. 피터 언더우드 소장은 새로운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해 서베나 인근 브라이언 카운티의 2,923에이커 규모의 부지 내에 들어선다면서 이 부지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메가사이트로 조지아주가 기업 유치를 위해 작년 5월 땅을 매입해 조성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대신 교육해주는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업 투자가 결정되면 주정부가 곧바로 공장 준공 시 투입할 인력을 교육하고 채용까지 연결해 줍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퀵스타트 사무소 직원들이 기업과 논의해서 같이 만들지만 교육과정의 소유권은 기업에 넘겨서 다른 해외 공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999년 조지아주에 비디오 테이프 공장을 지었던 SKC의 경우 공장 준공 후 풀 가동까지 다른 곳에서는 1년이 걸렸는데 이 퀵스타트 덕분에 6개월 만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아를 비롯해 최근 조지아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모두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상 매출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피터 언더우드 조지아주 한국사무소장이 조지아주의 매력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지아주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습니다. 일단 인구가 1,100만 명입니다. 미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것으로 부상한 미 동남부 선벨트 지역 중 플로리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와는 달리 조지아주 평균 연령은 36세이며 조지아텍과 에모리 대학 같은 뛰어난 대학들이 있습니다.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대학인 테크놀로지 칼리지도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에 한 개씩 세운다는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기업이 조지아주 어디서든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기업 유치를 위해 거액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조지아주는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오는 것은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은 총 32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기업을 지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체 환경법이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주정부가 정하는 환경법이 따로 없다면서 조지아주 환경청은 규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관련 투자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만 최근 5년간 약 20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2009년 기아차가 공장을 지으면서 조지아주는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기아차 유치로 인해서 기아차뿐만 아니라 주요 부품 생태계가 갖춰진 것입니다. 기아가 조지아주 공장을 시작했을 당시 주민들은 기아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2년 미국 미시간주에 25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는데 미시간주 홀랜드시 의회는 LG 투자에 대해 20년간 대부분의 지방세와 주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투자액이 2조 원에 이르고 증설 뒤 공장 규모가 대규모인 점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규제법, 노동 및 산업안전규제 등은 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부 부처 간 칸막이 규제, 환경단체 반대 등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송전선 건설 문제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투자가 5년 지체된 것은 물론
SK 하이닉스 용인공장도 주민 설득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착공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IT 산업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공장 하나를 짓는데도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기업의 편의만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행정을 시행하는 것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투자 환경을 대대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측이 주장하는 고용 유연성과 노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재취업이나 직업 교육에 대한 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무턱대고 투자 유치를 위해 고용 유연성, 즉 쉬운 회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조 문제도 노동 환경이나 권리, 법 제도 등에 따라 어떤 나라와 비교하는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로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규제 왕국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정말 복잡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이 기업 간 내부 거래 또는 아는 사람끼리의 거래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예로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기업인 현대 기아 자동차 외에도 미국의 GM과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등이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GM은 예전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한국 법인인 GM대우를 설립했다가 현재는 사명을 한국 GM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르노는 삼성자동차를 인수하여 르노 삼성자동차를 설립, 운영하다가 삼성과 로열티 계약 종료 이후 사명을 르노 코리아로 변경하여 자사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기업 모두 한국 공장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GM은 추가 생산 물량이나 신모델을 출시하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출시할 신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부평과 창원에 연간 6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산업은행으로부터 8천억 원을 지원받는 대가로 10년 동안 공장을 유지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째인 202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창원 공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소형 SUV 생산기지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산업에 대해 미국과 통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르노의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르노그룹의 유럽 수출용 차량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생산량은 한창 때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산 공장을 세계 르노그룹 생산기지 중 수익성이 낮은 공장으로 지목하며 수익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GM과 르노코리아는 외국 기업이지만 창원, 부평, 부산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 직접 고용된 인원과 부품 협력사 일자리만 수십만 개에 이르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지역 소상공인은 훨씬 많습니다. 매년 수십만 대의 차량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수출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10년 뒤에도 이 공장들이 해당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불행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기업들이 모두 철수한다면 한국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완성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현대기아 자동차만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한국산 자동차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해당 기업의 생산기지가 위치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난 뒤에는 갖은 노력을 해봐야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역 기반 산업이 몰락한 다른 도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중국 대신 한국에 공장을 세운 이유는 높은 품질 때문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믿고 구매하는 세계 소비자들이 많은 덕분에 높은 생산비를 감내하면서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국가들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GM과 르노 본사는 한국이 수익성과 비용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국내 공장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근로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유치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의 한국 기업이 미국 조지아주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까지 2주차에 걸쳐서 해외 직접 투자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 직접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조지아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전략적 제휴와 국제계약사업 1이라는 주제로 전략적 제휴와 해외 직접 투자가 시행되는 형태인 다양한 종류의 국제계약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